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2년 전에 만나 뵀던 박사님을 12년 만에 카도시에서 모시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처음에 태교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희 최현일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됐지만 생명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그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12년 만에 저희 박사님을 모시고 카도시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의학원장님이신 최현일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원장님 사실 그 예전보다 지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생명은 너무 이제 소중하고 존귀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내 필요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젊은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명의 가치를 사실은 이전에는 제일 위에다 두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명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과 개인적인 삶도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시대가 이런 절대적인 가치들이 도전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도 도전을 받게 되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면은 오히려 조금 알고 나면은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오묘하고 굳이 생명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이번 시간도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이 산부인과 영역에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생겨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성숙되어 과정을 걷는지를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가치 또 섭리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목을 알기 쉽게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라고 잡은 거에는 세포와 인간을 대비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서 세포라고 표현했지만 이 세포는 그냥 세포가 아니라 인간 세포이고 인간의 가장 초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초기의 모습을 그저 세포라고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성이 어떻게 우리가 나와 같은 이런 인간이 되어가는지 과정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소중하다고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강의를 좀 준비했고요. 그 내용을 일단 먼저 그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진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임신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임신을 진단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이 나오면은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100% 임신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신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령 유산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또는 임신성 어떤 그 암 같은 게 있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난소암의 한 종류 중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은 남자의 고환암 같은 데서도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남자가 장난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 반응이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젊은 남성이 네. 자기 친구들하고 장난으로 소변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네. 임신으로 나온 거예요.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네. 그 남성한테 우리가 굉장히 드문 고환암이 있어서 고환암. 고환암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성선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육모 상피 쪽에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진단이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상태를 한 가지의 이런 진단 검사로 딱 보고 이것이다라고 100% 말할 수 있는 검사는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지 되고 네. 또 이거 위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임신이라는 것을 이제 진단하게 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 태도가 바뀝니다. 네. 임신 전과 임신 진단하기 후에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젊은 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짜장면도 먹고 콜라도 먹고 막 한참 그러다가 임신 진단이 딱 되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끊고 그렇죠.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는 사람이 바뀐 느낌을 줄 정도로 조심하고 그렇죠. 조심하고 네. 또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스스로 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본격적인 임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기의 모습도 그려가면서 내 아기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아기,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난자와 정자의 수정으로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그 이전 단계가 있어요. 난자는 수정하기 위한 난자를 준비해야 되고 정자 또한 수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 과정은 또한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진난하고 아주 정교한 이제 과정이긴 한데 네. 일단은 수정을 앞둔 난자와 정자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네.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여자아이를 임신을 이제 어떤 분이 했으면은 임신 10주 정도 되면은 여자아이의 몸속에는 난소라는 게 생깁니다. 난소가 자궁하고 이렇게 보면 자궁하고 양쪽 나팔관이 있고 그 끝에 이렇게 난소가 있어요. 네. 양쪽에 하나씩. 네. 10주 정도 되게 되면은 그 난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양쪽 난소에 나중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세포가 한쪽에 200만 개.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있으니까 400만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400만 개 정도가 되는 이 난자를 형성할 수 있는 세포들이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률상 그냥 여기서부터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400만 개 중에 한 개의 난자가 정자랑 만나면은 네. 이제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확률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근데 수정 순간 저희는 성별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아이도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럼 뱃속의 태아가 임신 10주에 난소를 갖게 된다. 생기게 되는 거죠. 난소가 생긴다. 그렇죠. 네, 임신 10주에 엄마 뱃속에서 임신 10주에 난소가 생긴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쭉 이제 자라가고 그 안에 있는 400만 개의 세포를 갖고 태어납니다. 네. 이렇게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치고 뭐 이렇게 되면서 400만 개가 약 4만 5천 개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세포를 골라내는 이 걸러내는 작업도 일종이 있게 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4만 5천 개 정도의 이제 세포가 남게 되고 네. 그 중에서 여자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배란하는 이 난자를 전부 다 한다고 치면은 빠짐없이 약 450개 정도 이 정도의 난자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머지 뭐 몇만 개 정도의 네. 난소의 세포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다 소실되면은 그때 폐경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난소에서 난자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렇게 조그만 세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정도 단계의 세포에서는 여기에 속한 세포들이 다 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자격이 있어요. 어떤 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어느 단계를 거치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 이제 두드러지는 세포가 나타나게 네. 되는데 요 세포가 진짜 난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뭐냐? 네.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도 처음에는 다 동일하게 시작한 세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우세해지면은 너무 신기하게도 자기의 입장을 탁 낮춰요. 그래서 저 두드러진 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이 있으면 빼내주고 또 이런 대사 과정을 거쳐주고 하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의 세포들로 자기 자신을 규정을 딱 해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안 되고 나도 내가 왜 모자라? 나도 자격이 있어. 나도 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도 할래. 그리고 몇몇 세포들이 이렇게 비슷한 보라색의 세포들로 되면은 네. 요 정도까지의 단계, 지금 네. 앞에 보이는 한 서너 개 정도의 단계까지만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은 발달을 못해서 성숙한 난자가 안 생겨요. 우리가 그런 질환을 다낭성 난포라고 그래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그 난포가 생기고 그 이상 성숙되지가 않아. 그래서 성숙된 난자가 생겨서 난포가 생겨서 이것이 터지고 호르몬이 떨어지고 올라가야지만 생리도 하고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 뒤에 여정이 이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낭성 난포가 심한 분들은 생리도 잘 안 하게 되고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러니까 생리를 잘 안 하고 배란을 잘 안 하니까 임신할 가능성도 너무 낮겠죠. 낮아지게 되고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기 있는 요 세포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냥 죽습니다. 난자 하나를 살리고 나머지 수천 개, 수만 개의 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참 오묘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세포와 죽어가는 세포가 공존해요. 그렇게 공존해야지만 우리 몸이 살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막 생기죠. 그렇죠. 네, 머리카락 안 잘라주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늘어난 상태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우리 몸 안에서도 세포가 막 생겨요. 네. 이 세포들이 생기기만 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면.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몸 안에 막 쌓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나 오묘한 게 여러분의 우리의 피는 한 4개월에 한 번씩 완전한 새 피로 바뀌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적혈구는 120일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일 살면은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늘 새 피가 생기고 늘 죽어가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피는 항상 새로운 피예요. 그러네요. 항상 새로운 피가 우리 몸을 돌고 있어요. 이거는 1살이든 2살이든 뭐 70이든 80이든 100살이든 변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나이 들은 거고 늙은 거고 어떤 게 젊은 거라는 규정을 짓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우리 소화기관을 이렇게 코팅하고 있는, 싸고 있는 이 세포들이 있어요. 네. 이 세포들은 한 4일에 한 번씩 싹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주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잘못 먹고 체하고 뭐 이래가지고 속 안 좋을 때 한 3, 4일 굶고 죽 먹고 조금 그러면은 좀 좋아져요. 약 안 먹어도. 맞아요. 예. 네. 그게 이 세포들이 완전히 새롭게 갈리면서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딱 우리 이 뼈 있죠, 뼈. 네, 네. 뼈는 그냥 안 변할 것 같죠. 탁탁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뼈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야말로
우리 몸 안에 정말 죽음과 이 탄생이 공존하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뼈 안에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한쪽은 뼈를 만들고 한쪽은 뼈를 파괴해야지 돼요. 한쪽은 뼈를 파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칼슘, 여러 가지 무기질 이런 거를 몸 안에 공급을 좀 해줘야지 돼요. 하나는 또 그 뼈가 무너지지 않게 뼈를 계속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골수라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골수는 결국은 피가 갖고 있는 모든 성분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골수예요. 우리가 골수가 쪼개지는 느낌이라는 거는 네. 정말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깊은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골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피를 만드는데 그 골수가 계속 생기고 계속 무너지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의 의미, 살아있다는 거의 의미 속에는 죽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어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이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내가 살겠다고, 전부 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그게 꼭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세포들처럼 나를 한 번은 후퇴시키고 나를 한 번은 뒷걸음질해서 다른 게 살면은 몸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나도 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원리를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이 결국은 나만 살겠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줬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에 되어 있는 이런 세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난자가 이게 난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네.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난자 하나를 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난자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서 이게 몽골 사람들 뭐 눈이 7.0인가 뭐 네. 그렇다 그러는데 네. 현미경으로 조금 보면은 이렇게 조금만 배열을 해도 보이거든요. 진짜 눈 좋은 사람은 막 보면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난자는 좀 커요. 그래서 이 난자가 이렇게 큰 거에는 사실 또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안에 생명에 관한 사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난자 하나에. 난자 하나에, 그래서 그 난자에서 비롯되는 그 생명의 기원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세포가 커야지 되고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배란을 했다 그랬죠. 네. 자, 그러면은 배란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난소에서 배란을 하는데 네. 이렇게 난소에서 자라가지고 네. 하나의 세포가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난자가. 네. 근데 난소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은 네. 이쪽에서 배란을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배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배란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배란을 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요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팔관이 저 사진에 보게 되면 요 끝에 이렇게 네. 보이죠. 네. 나팔관이 이제 와서 배란한 난자를 딱 캐치를 해야지 돼요. 잡아야지 돼요. 네. 그러려면은 정확한 위치에 딱 가서 머무르고 있다가 난자가 나올 때 탁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될지 모르니까 네. 이 나팔관이 배란할 때쯤 되면 이렇게 난소를 이렇게 딱 경계합니다. 딱 만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생길까를, 어디에서 이제 이 배란 예정일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화학적으로 이걸 감지하게 되면은 여기가 배란할 때구나. 그리고 딱 기다립니다. 딱 이 접착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관이요. 나팔관이. 여기서 그림이 나팔관을 굉장히 크게 그려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거죠. 머리카락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배란이 되게 되면은 그걸 탁 낚아채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원장님,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나팔관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예, 알아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허둥지둥 그때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나팔관의 끝에 기능이 있죠, 이렇게. 네, 네. 요걸 딱 잡는. 네. 요 기능은 이제 선모 같은 것들의 기능인데, 네. 요런 기능이 없어지는 질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참 희한한 병도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배란은 했는데 잡지를 못해.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배란은 이 기껏 그렇게 열심히 만든 이 난자가 그냥 스르르 떨어져 버리고 복강내로 말아요. 그러면은 나팔관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임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전신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선모라는 것들이 되게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뱃속에 깊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의사들이 이거 기능을 알고 싶어도 어떻게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됐냐면 코 안에도 우리가 이런 선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 안에 선모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 깊은 데에 있는 선모의 기능도 조금 대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잘 안 되면은 불임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극복을 해야 임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자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니까요. 예, 아직 정자 만나려면은 또 이 한참 걸려요.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오묘한 법칙이네요. 네, 아주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다 싶을 정도의 과정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얘기 듣다 보면은 자부심이 생기실 거예요. 야, 내가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됐다 생각하면은 인간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네. 너무 자부심이 생기고 네. 그럽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배란을 이제 하게 되면은 기다리고 있던 이 이제 나팔관이 난자를 딱 이제 붙잡고 있죠. 네. 있는데 이 나팔관 끝에 붙잡고 있어요. 요 끝에. 아, 네. 예. 근데 여기에서 참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네. 연구도 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추측하는 거는 저 스스로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팔관 요 끝에 난자를 딱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에게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자가 나팔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은 여러분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팔관 끝에서 일어나요. 네. 자궁 바깥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도 꽤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난자가 이제 배란을 하고 정자를 기다리는 이제 순간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다른 한편 정자의 입장에서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정자는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많고 학자마다 다른데 한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옵니다. 네.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나오는데 여성의 이 생식기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난소가 양쪽에 있고요. 네. 요 가운데 우리가 자궁 체부라고 하고 네. 요 밑에를 자궁 경부. 우리가 네. 보통 어디 건강 검진할 때 여러분 가셔가지고 자궁암 검사했다 그러는 거는 자궁 전체를 검사한 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자궁 경부 여기를 브러쉬로 살살살살 이렇게 긁으면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럼 그 세포들을 검사하는 게 이제 자궁암 검사, 보통 자궁 경부 검사라 그리고 네. 나팔관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사정하게 되면 요 질 안에 네. 정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데 네.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관 끝에 끝까지. 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고 여기를 쭉 따라서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네.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이 과정은 굉장한 어떤 선발 과정이에요. 여러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선발하는 뭐 텔레비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가수들도 그렇고. 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엄격하고 정말로 아주 고난한 그런 과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한 1억 개의 정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네. 그 중에 비정상적인 정자가 생각외로 많아요. 그게 뭐 한 90%가 정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을 때 한 60에서 70% 이상 정도 정상 모양이나 운동성을 갖고 있는 정자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1억 개 중에 한 3천만, 4천만 개는 이 자격의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기형이거나. 기형이거나. 최근 들어서 남자들의 정자가 더 이게 건강한 정자가 더 급격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죠.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궁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관문은 자궁 경부예요. 그림상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만 이 자궁 경부 바깥에는요 아주 끈적끈적한 이 뭐라 그럴까 접착제 비슷한 게 감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궁 안으로 무슨 균이나 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딱 막고는 있는데 완전히 막으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자분들이 생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열어줘야 되고 그 외에는 딱 닫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구조로 만들어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점막이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궁 경부에서 그런 점막들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을 딱 보호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보호막이 정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철조망 같은 거고 너무나도 어려운 장벽이에요.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통과를 할까 그냥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냥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한 2-3개를 두셨다고 여겨지는데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 장벽을 뚫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이게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늪과 같은 지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장벽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운동성이 좋아야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자의 관문은 운동성이 좋은 정자들이 통과하게끔 이 장벽이 굉장히 딱딱하고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자들이 이제 통과를 이제 막 하겠죠. 네. 정자들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가는 이 힘은 한 170 정도 되는 남자하고 한 60, 한 5kg 정도 되는 남자가 네. 한 5kg 정도 되는 이 파도가 한 2m 정도 치는 이 바다를 5km를 전속력으로 수영해서 가는 정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정말요? 네, 그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거리도 필요한 이제 그런 정도를 뚫고선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부를 통과하는데. 경보를 통과하는데 네, 네. 너무나 이제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힘이 좋은 정자들이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난소가 양쪽에 2개라 하나씩 있어서 이제 네. 2개라 그랬죠. 네. 아까 그림은 우리가 이쪽을 봤어요. 네. 네. 이쪽에서 배란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쪽 난소도 배란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배란은 이번 달에 저쪽에서 했으면 다음 달은 이쪽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쪽에 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만일에 이쪽에서 배란을 했으면은 이쪽에 난자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죠? 어디로 가느냐. 정자. 그렇죠. 정자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양쪽이야. 문이 두 개야. 응. 갈림길. 선택을 해야 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자, 이쪽에 난자가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지 되고, 그쵸.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네.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거죠. 이 정자의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좋은 정자를 고르셨지만 두 번째는 머리 좋은 정자를 고르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자가 센스도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판단을 해야지 돼요. 어느 쪽인지를. 이 주제 또한 이제 굉장한 이제 과학적인 주제이고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배란을 하는 난소 이쪽에서 어떤 물질을.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요. 그거를 감지하는 정자는 글로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쪽의 온도가 약간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온도를 또한 감지할 수 있는 정자 또한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정자들은요, 그냥 아무 반대쪽으로. 생각이 없어요. 뭐 반대쪽 가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가다 보면은 반대쪽으로도 많이 가 있고 막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요 끝에까지 도달하는 정자의 개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개에서 200개로 줄어드는 예,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 중에서 한 개가 난자랑 만다는 거예요. 네. 아까 난자는 처음에 400만 개의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세포 중에 한 개가 선택이 되는 거고, 네. 정자는 1억 개 중에 한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건데, 그럼 400만 분의 1 곱하기 1억 분의 1이에요. 이 분자가 거의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그 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확률로 결국 이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자들이 그걸 알아채야지 돼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사람이 힘 좋고 머리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야지 돼. 있네. 인내가 있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자궁 요 입구를 통과해서 요 자궁 요 내막은요, 쉽게 말하면은 광야 같은 데예요. 여기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굉장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 여기를 잘 버텨야 돼요. 그러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계속 머리도 있어야 되고 의지력을 가지고 아주 꾸준하게 시도를 해야지 돼요. 그렇다고 다 되느냐? 요 나팔관을 이어주는 여기는 협곡이에요. 아주 좁은 협곡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 되고 지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끝까지 오는 이 정자의 개수가 2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훈련되고 아주 선발된 최정의 200개의 정자가 이제 난자를 한 개를 향해서 마지막 관문을 이제 통과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자궁 점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통과해야지 되고 여기를 통과하고 이 협곡을 지나서 요 끝에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